제3회 몽백카페 세계바둑 오픈 박영훈 9단과 리시엔하우 7단의 대결입니다. 자, 박정환 9단은 승전보를 알려왔고요. 자, 이제 박영훈 9단만 남았는데요. 네, 지금 결국 이제 그쪽에서 수를 내준 것이 좀 뼈아파 보입니다. 상변과 중앙 쪽에서 얼마나 그 좌측 피해를 복구할 수 있을지. 이 패 자체가 워낙 또 백이 부담이 되는 패여서 그런지 어쩔 수가 없었나요? 네, 좀 쉽게 양보했지만 어쩔 수 없어 보였어요. 네. 그런데 이렇게 보면 원래 이쪽에서 안정적으로 단수를 치고 두텁게 백집이 많이 나던 곳이 지금 오히려 백이 여기를 끊어가면서 자충이 되고 여기서 수가 났기 때문에 그 피해가 좀 걸립니다. 네, 방금의 교환은 뭐 큰 의미는 없어 보이고요. 예, 확실하게 연결을 짓네요. 그런데 박영 닿질 구단이 않고요. 여기를 지금 이렇게 둔 게 아니라 따냈죠. 네. 그러니까 흙이 이렇게 둘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 연결이 가능했던 건데요. 왜 나가지 않고 그냥 따냈을까요? 아마 박영 구단 생각에 여기를 나가서 따냈다면 흙이 이곳을 둔 게 아니라 이렇게 치받아서 두면서 이쪽 붙이는 약점이 좀 남는다고 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붙이는 약점을 없애기 위해서 실전처럼 받아서 두었고요. 지금은 여기가 선수니까 붙이는 게 강렬하진 않죠. 좀 그런 차이는 있는데 대신에 흙도 이제 깔끔하게 전체가 연결이 됐습니다. 지금 이 개가가 아까 제가 개가를 했을 때와 비슷한데요. 지금 박영 구단이 여기를 따내면 네. 아예 그냥 흙이 여기 한 칸 뛸까봐 따내지 못했어요. 두수를 좌변에서 투자하는 것보다 상변으로 향하는 것이 더 낫다고 판단을 한 건데요. 네. 그 자리 아픕니다. 뭔가 흐름이 네. 좋네요. 제가 아까 계산했을 때 여기를 흙이 살고 백이 날일자를 가고 흙이 이곳을 둬서 약점을 커버하고 여기를 두고 이쪽 끝내는 게 조금 있다 말씀드렸는데 결국 네. 이 교환을 해냄으로 해서 이쪽도 사라졌죠. 그리고 먼저 여기를 젖히는 수순이 돌아오니까 이 건너붙여 끊는 악수도 없습니다. 그럼 아까보다 지금 여기를 이었을 때 흙이 더 좋아요. 아까 상태에서도 58대 67이었는데 그때보다 지금 상황이 흙이 좋다면 바둑이 지금 박영훈 구단이 불리한 것 같습니다. 네, 다시 한번 상변 끝내기를 하고요. 뭔가 박영훈 구단에게 아쉬운 점은 이쪽 부근을 백이 젖히고 단수 쳐서 지금 끊고 하는 순간 항상 이렇게 될 자리인데 미리 손해를 보고 나서 결국 나중에 자중했잖아요. 이제 그런 부분이 좀 아쉽습니다. 네. 뭔가 승부처에서 멈칫한 것 같아요. 좀 더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 미리 교환을 다 했을까요? 그런데 뭐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여기를 젖히는 순간 이렇게 돼요, 그냥. 젖히면 끊어야 네. 되고 끊으면 단수 쳐야 되고 팩감 쓰고 따면 여기에 뭐 안 바랄 수 없고요. 따면 이 패는 항상 이을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늘 이렇게 되는 자리인데 악수를 보고 후퇴한 게 아쉽습니다. 무슨 끝내기를 하기 위해서 좀 손해를 볼까요? 여기 들여다보는 거 하겠다는 것 같은데요. 그런데 네. 지금 이쪽 부분이 있어서 일단 갔습니다.
리시아나우 선수가 이쪽을 따내고 나서 이쪽 건너붙인 걸 노린 게 아니라 지금 치받고 여기를 받으면 그냥 이렇게 있겠다는 생각 같거든요. 그냥 이렇게 처리한다면 이건 이겼습니다입니다. 가장 간명한 처리잖아요. 부분적으로 조금 당해도 간명한 처리한다는 것은 네. 아, 그렇네요. 네. 리시에나우 선수도 지금은 개가가 확실히 돼서 흙이 지는 일이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 같네요. 리시엔하우 7단 95년생의 기사입니다. 자, 올해 갑조리그에서 10승 12패를 기록하고 있고요. 갑조리그 통산 성적은 68승 66패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네, 사실 뭐 비교적 평범합니다. 네. 물론 이 선수가 그래도 꾸준히 어느 정도는 해주면서 이제 랭킹이 18위까지 올라 있지만 한때 치고 올라왔던 거에 비해서는 최근에 그렇게 두드러진 활약은 없었습니다. 근데 다시 좀 살아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오늘 바둑은 좀 아쉽습니다. 박영구 구단이 네. 초반에 좀 잘 풀렸거든요. 그리고 중반에도 하중앙 쪽 맛을 잘 노렸다면 백에게 분명 찬스가 있는 바둑인데 확실하게 만들고 수를 내려간 것도 아니고 수를 내려가서 네. 거기서 이제 결판을 지은 것도 아니고 수를 내려가다가 좀 멈칫했던 것. 작은 차이가 지금의 불리함을 자초했습니다. 만약 지금의 흐름대로 박영훈 구단이 이 바둑을 패하게 된다면 박정환 구단도 그렇고 박영훈 구단도 그렇고 마지막 1대1 상황에서의 3국에 모든 혼신의 힘을 쏟아야 되고요. 그 대국이 바로 내일 펼쳐집니다. 한 명의 기사가 미리 결승에 올라가 있어서 이 3국을 좀 편하게 보고 싶었었는데요. 자, 박영 구단 흐름이 좋지가 않은데 끝내기 위해서 뒤집을 수 있을지. 지금 계산해보면요. 사석이 100이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108개를 따냈고요. 흑이 하나, 둘, 셋. 지금 100이 사석이 5개가 많습니다. 그럼 5, 6, 8, 10, 12, 14, 20, 28, 30, 36, 50, 54, 55, 56, 57. 이쪽은 이제 반반으로 계산하고요. 58집, 100집이 58집이 납니다. 흑은 22, 50, 62, 넷, 65집. 지금 65대 58이요. 네. 근데 흑선이고 네, 지금은 조금 불리한 것 같습니다. 지금 거기를 있는 순간에 65대 56이 되거든요. 제가 여기를 2집 정도 가치를 쳐주고 있었는데 65대 56. 네, 큰 차이는 아닌데 뭔가 세지 않은 자잘한 부분. 예를 들면 이제 이런 곳도 사실은 흙이 따고 100이 있는다고 보면 흙이 3분의 2집은 쳐줘야 되는데 네. 오히려 이 상태에서 지금 제가 나중에 여기 하나 가일수할 것까지 셌네요. 그러면은 좀 더 유리하게 보았는데. 유리하게 셌을 때 네. 그런 정도면 지금은 졌습니다. 저희가 보통 이 중국 기사들 중에서 좀 경계를 해야 할 기사로 이렇게 보면은 좀 대부분 나이가 어린 기사들을 좀 저희가 경계를 하는데 리시엔하우 7단은 또 그렇게 어린 편은 또 아니잖아요. 모든 기사들을 다 경계를 해야겠네요.
네, 리시아나우 선수도 이제 처음 등장을 했을 때에는 네. 이 선수가 신예이던 시절이었고요. 네. 세계 대회에서도 뭐 한 16강 정도는 종종 이름을 올렸습니다. 음, 근데 준결승 진출은 이번이 처음이죠. 네. 한동안 좀 정체된 느낌이었는데 다시 좀 살아나는 모습을 보여주네요. 리시엔하우츠 일단 충칭 출신의 기사입니다. 네, 다시 세어보았지만 네. 부족하네요. 반면 9집, 뭐 10집 그 정도 느낌입니다. 이 패를 뭐 끝까지 버틸 수 있다면 모를까 그게 아니라면 확실히 졌습니다. 일 1곡 보니까 리시엔하우츠 일단의 기풍은 어떤가요? 솔직히 1국에서는 그리 강렬한 인상을 받지 못했어요. 1국의 내용 자체가 박영구단이 좀 간결하게 승리를 가져갔거든요. 특히 중반에 박영구단에게 좀 된통 당하는 느낌이었기 때문에 네. 그렇게 인상이 강렬하지 않았는데 오늘 대국 보니까 전체적으로 탄탄하고요. 네, 그렇게 막 전투형으로 느껴지진 않습니다. 사실 리시아나우 칠단하면 뭐 약간 우스갯소리입니다만 한국 기사들에게는 바둑보다 잘생긴 걸로 더 유명했거든요. 물론 뛰어나지만 그만큼 중국에 이제 날고기는 신예들이 많아서 네. 거기서 특출난 느낌은 뭐 받지 못했었는데 오늘 대국 내용은 탄탄합니다. 그렇군요. 무너질 듯 무너지지 않는 그런 모습을 중앙에서 보여주었고요. 네. 박예홍 구단도 참 세계대 우승에 목말라 있잖아요. 그렇죠. 또 얼마 전 아쉽게 우승을 놓쳤기 때문에 자, 이번에 많이 기대를 하고 있는데요. 올해 있었던 출란배에서 이제 탄샤오 선수에게 패했었고요. 결승에서 아쉽게 이제 최종국에서 패하면서 우승컵을 넘겨주었고 또 2년 전인가요? 그 LG배 결승에서 강도현 구단에게 또 패했었고요. 최근 약 2년간 세계대 준우승이 2차례 있습니다. 이 성적 자체도 대단하지만 이제는 황소 삼총사가 좀 나이가 들어가면서 최철원 구단이 그런 인터뷰를 했죠. 이번 LG배에 혼신의 힘을 다해서 마지막 기회라는 생각으로 우승에 도전하겠다. 근데 아쉽게 최철원 구단이 이제 시아라오 선수에게 패하면서 탈락을 했고요. 같은 황소 삼총사의 일원인 박영훈 구단도 물론 이제 인정하고 싶지는 않을 겁니다. 근데 저도 인정하고 싶지 않아요. 왜냐하면 제 또래거든요. 네. 근데 이제 조금씩 세대 교체가 일어나는 것은 뭐 어쩔 수 없습니다. 박영훈 구단과는 정말 어렸을 때부터 징글징글하게 만났죠. 첫인상은 그렇게 노력파 인상이 아니었었는데 좀 이렇게 개구장이 느낌이었는데 나중에 전 세계 바둑계를 통틀어도 가장 노력하는 그런 기사로 네. 탈바꿈했고요. 이딴 당시에는 기풍이 굉장히 실리적이었는데 나중에 이제 두터운 바둑으로 좀 변했고요. 뭔가 좀 변화가 많았던 유형입니다.
이제 장 끝내기만을 남겨놓고 있는데 지금 형세는 쉽지 않아 보입니다. 박영 구단의 또 이런 노력하는 모습을 또 말씀을 해주셨는데 참 이 평소 모습을 보면은 약간 이미지가 안 맞아서 천진난만한 그런 모습이 있잖아요. 네. 나이가 30이 넘었는데도 불구하고 아직도 굉장히 좀 순수하고 그런 개구장이 같은 모습이 있는데 네. 아주 좋게 표현해 주시네요. 참 또 이렇게 바둑적인 모습으로는 굉장히 엄격합니다. 겉모습과 그 내면의 그 승부사로서의 고뇌는 네. 다르죠. 저도 아주 어렸을 때부터 박영 구단을 봤지만 박영 구단이 바둑을 치고 뭐 엄청나게 아파하는 모습은 사실 별로 본 적이 없습니다. 이 선수가 워낙 낙천적이고 항상 웃는 얼굴이니까요. 근데 딱 한 번 본 적이 있는데 네. 그때가 벌써 한 15년 전쯤 그 박영 구단이 신예기사 시절에 삼성화재배 본선에 올랐고요. 그때 방을 같이 썼습니다. 네. 왜 같이 썼는지 모르겠어요. 그냥 둘이 시작인데도 같이 방을 썼는데 그때 박영 구단이 좀 중국의 노장 기사였던 차오다이안 구단에게 의외의 일격을 맞으면서 패한 적이 있습니다. 근데 그때 박영 구단 모습을 잊을 수가 없어요. 평소 볼 수 없었던 모습인가요? 네. 누구나 그런 것 같습니다. 네. 뭐 겉으로 잘 티를 내질 않아서 그렇지. 네. 네. 시합을 치면 참 아프죠. 박영훈 구단은 뭔가 안 그럴 것 같다는 생각을 했었는데 이 선수가 워낙 평소에 밝기 때문에요. 네. 그때 그 모습을 보고 좀 놀랐던 그 기억이 있습니다. 참 기사들이 이렇게 바둑 두는 모습을 바둑 팁을 통해서 보면은 굉장히 실제 성격도 좀 조용할 것 같고 진지할 것 같고 하는데 꼭 그렇지만은 않죠. 물론 이제 누구와 있을 타냐에 따라서 좀 다른데요. 네, 박영훈 구단도 뭐 조용한 성격은 아니죠. 말하는 것 굉장히 좋아합니다. 어쨌든 박영훈 구단이 좀 그런 것 같아요. 뭐 물론 한국 팀이기 때문에 응원하는 것도 있지만 네. 같은 세대였고 어렸을 때부터 같이 공부했던 그런 기사니까 좀 더 응원하게 되는 것도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습니다. 또 박용 구단이 이렇게 꾸준히 노력하는 모습에 많은 기사들이 박용 구단은 이 승부로서의 생명력이 더 길 것이다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다고 들었어요. 그렇죠. 뭐 워낙 이제 자기 관리가 투철하니까요. 네. 대단하고요. 보통 이제 기사들이 나이가 들면서 성적이 떨어진 것은 그만큼 바둑에 집중하는 시간이 줄어들 수밖에 없는 환경도 하나의 요인인데 박영훈 구단은 그런 면에 있어서는 크게 어린 시절과 다를 바가 없는 것 같습니다. 오늘 이 국은 조금 힘들어졌습니다. 사실 이름만 놓고 봤을 때는 이 박영 구단과 리시엔하우 7단, 박영 구단의 무난한 이 결승 진출이 되지 않을까 약간 예상을 했었는데, 자, 승부가 길어질 수도 있겠습니다. 네, 박영 구단과 리시엔하우 7단의 대결 끝내기만을 남겨놓고 있습니다. 저희는 잠시 후에 돌아오겠습니다. 제3회 몽백카페 세계바둑 오픈 준결승 2국입니다. 자, 박정환 구단은 C컵 4단에게 승리를 거두면서 스코어 1대1이 되었고요.
자, 박영훈 구단과 리시엔하우 7단의 대결 남겨놓고 있습니다. 네, 아직 수순이 이어지고 있지만 지금 박영훈 구단이 조금 힘든 상황이고요. 지금 흐름대로라면 박영훈 구단도 박정환 구단도 마지막 준결승 3국에서 승패가 갈릴 가능성이 높습니다. 네, 지금은 미세하진 않은 것 같습니다. 아홉 집에서 10집 정도 차이로 보여지고요. 중국 룰이긴 하지만 그 정도라면 네. 리시엔하우 선수에게 한 2집 정도는 여유가 있기 때문에 지금 뭔가 해볼 곳이 거의 없죠. 이 바둑은 곧 흑의 두텀이 결국 말을 해준 바둑인가요? 어떻게 봐야 될까요? 일단 뭐 서로의 그런 흐름이 극명하게 갈린 바둑인데요. 네, 두 선수가 좀 뭐랄까요, 초반에 어떤 접전에서는 박영훈 구단이 좀 득점을 올리면서 실속 있는 출발을 했는데 그 이후에 이제 중앙을 둘러싼 접전에서 박영훈 구단이 그 승부처에서 좀 갈팡질팡했던 것이 결국은 이 바둑의 패인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최대한 쫓아가기 위해서 저 패를 버티고 있는데요. 네, 저 패를 백이 끝까지 버틸 수 있다면 뒷공배가 다 채워졌을 때 중앙을 한 번 더 갈수하게 만드는 그런 효과가 있거든요. 이 패를 끝까지 버텨서 나중에 뒤에 이제 공배가 다 채워지면 이곳이나 이곳 뭐 전부 다 공배가 채워지면 나중에 여기를 흙이 한 번 더 가일수를 해야 합니다. 그냥 쉽게 이렇게 두고 단수 치고 끊어도 수가 나죠. 그런데 이 패를 끝까지 버텨내기에는 이제는 백의 패감이 점점 떨어졌고 흙은 아직도 패감이 좀 있기 때문에 이 패를 버틸 수가 없어서 이제 거기서 좀 승패가 갈릴 것 같습니다. 두 대국자라면 뭐 제가 볼 땐 지금으로부터 한 40수 전에는 이미 승패를 짐작했을 것 같은데요. 네. 몽백카페를 후원하고 있는 이 주식회사 몽백카페 니장건 회장이 또 엄청난 바둑 팬으로 알려져 있잖아요. 이 대국을 분명 현장에서 지켜보고 있을 것 같아요. 제가 16강, 8강 현장에서 그 대회를 지켜봤을 때 그때 이제 검토실에 니장건 회장이 이제 하루 종일 있었어요. 근데 바둑을 보다가도 뭐 기자들과 바둑도 두고 또 중국기원의 국가대표팀을 총괄하고 있는 화셰밍
프로와 또 지도기도 두고 하면서 검토실에서 바둑 두는 걸 그렇게 좋아하더라고요. 중국 바둑계 VVVIP죠. 또 중국 바둑에 많은 도움을 주고 계시죠? 네. 예전에 제가 들은 것만 해도 뭐 전국 개인전, 뭐 몽백합배, 그 과거에 이제 이세돌 구리 10번기도 후원을 했었고요. 그렇죠. 여자 을조리그 팀도 후원하고 있다고 들은 것 같고 아무튼 뭐 한두 개가 아니었습니다. 네. 그 이번 대회에 딥젠고가 출전을 했잖아요. 그 인공지능이 세계 대회에 참가한 것은 최초의 일인데 이번 몽백카페가 3회 대회입니다. 근데 보통 이제 중국 그 기원과 스폰서가 3년 계약을 맺어요. 그래서 지금이 3회째니까 다음 계약을 위해 좀 더 신경을 써서 그 딥젠고를 참가시켰다는 설이 있습니다. 그 이슈 면에서는 확실한 성공을 거두었죠. 네. 근데 어떻게 보면 후원사와 그 중국 기원이 생각한 것과는 좀 다르게 1회전에 탈락하고 말았지만요. 그래도 또 왕하오양 선수가 승리를 거두면서 더 화제가 되었던 것 같은데요. 네. 어떻게 보면 중국의 이제 초일류 기사는 아니지만 왕하오양 선수가 멋지게 승리를 가져가면서 이제 중국 내에서는 좀 이슈가 되었는데 네. 대회 흥행 면에서는 좀 인공지능이 올라가는 걸 주최 측이 바라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도 듭니다. 그만큼 이제 인공지능과 인간의 대결 이제 뭐 심심찮게 볼 수는 있지만 네. 아직까지도 흥미를 끄는 요소임에는 분명합니다. 자, 몽백 카페를 통해서 처음으로 인공지능이 이 대회에 참가하게 되었는데 앞으로 자주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 초인류 수준을 넘어섰거나 혹은 초인류 정도 수준에 도달한 인공지능이 지금 제 머릿속에 떠오른 것만 해도 한 4-5개가 되거든요. 네. 뭐 알파고는 물론이고요. 일본의 딥젠고, 뭐 중국의 전예, 그리고 대만의 CGI도 있고요. 최근에 또 새롭게 등장한 그 인공지능도 있습니다. 한 5개 정도는 있네요. 앞으로 이렇게 인간과 대결을 좀 봤으면 좋겠어요. 세계 네. 대회에서. 많은 이슈를 만들어낸 제3회 몽백 카페 세계바둑 오픈 자, 준결승전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네, 여기서 도를 거두었네요. 리시엔하우 7단이 흑불계승을 거두었습니다. 2국 박정환 구단은 승리를 거두었고요. 박영훈 구단은 패했습니다. 1국의 결과는 또 반대네요. 네, 정반대가 되면서 두 선수 모두 1승 1패로 내일 있을 제3국을 맞이해야 될 입장인데요. 두 선수가 워낙 경험도 많고 또 노련하니까 중국의 어린 선수들을 3국에서 제압해 주리라 믿습니다. 네, 자 마지막으로 박영훈 구단과 리시엔하우 7단의 대결 함께 하셨는데요. 오늘 바둑 하이라이트로 빠르게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저희가 오늘 박정환 구단의 바둑을 좀 더 중점적으로 보았기 때문에 좀 수순을 놓치신 그런 분들도 계실 텐데요. 한번 처음부터 따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유행하는 뭐 3-3 등장했고요. 그리고 상대 화점에 대해서 3-3 침입도 등장했고 네. 이 날일자도 그렇고 어떻게 보면 지금까지의 진행은 최신 포석 트렌드의 결정판입니다. 네, 자, 여기서 여기를 붙인수. 붙여간 작전 네. 좋았어요. 그래서 이 3점에 대한 압박을 멀리서 넌지시하니까 리시나우 선수가 먼저 몸을 사렸고요. 그러자 박영훈 선수가 좌변을 제압을 하면서 지금까지의 진행은 포석에서는 백이 좀 성공으로 보여집니다. 여기서 급소를 찔러간 것은 약간 이론의 여지가 있습니다. 그 뒷맛이 나쁘기 때문에 흙이 이렇게 두텁게 정리하면서 네. 일단락이 되었는데요. 그래도 뭐 백이 나쁘진 않은 것 같아요.
여기서도 좀 독특한 작전이 나왔죠. 쭉 밀고 네. 보통이라면 역시 그냥 날일자를 가고, 네. 근데 박영호 선수가 걱정했던 것은 이쪽 틀어 막는 게 좀 싫었던 것 같은데, 이렇게 날일자로 모양을 잡아서 둔다면 이것이 보통의 진행입니다. 그런데 아마 이렇게 모양을 키워서 계속 넓혀갔을 때 그때에 대한 두려움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실전은 좀 더 교환을 시키고 나서 날일자로 받았습니다. 네. 네, 그러자 방치되었던 이제 좌상 쪽 패를 들어가면서 형태가 정돈이 되는데요. 이곳 팩감으로 들어간 의미도 있지만 또 한편으로는 충머리였죠. 네. 이제 충머리라 하면 여길 붙였을 때의 충머리입니다. 약간 어려우실 수도 있는데 이제 실전에 진행이 됩니다. 이렇게 두고 단수 쳤을 때 여기서 이곳을 끊어가면 따고 단수 치고 이을 때 이렇게 몰아가는 이 한 점을 제압할 수 있는 충머리가 바로 이 자리입니다. 그런데 지금 당장 이렇게 진행을 시켰다면 아마 리시에나오 선수도 여기를 단수 치고 따낼 때 이쪽을 먹여쳐서 이렇게 진행을 시켰을 거예요. 그럼 백이 네. 뒤로 있는다면 이제는 이어서 이젠 축이 아니잖아요. 네. 이거는 아까랑은 이야기가 전혀 다르죠. 백이 지금 한 패가 부족했기 때문에 결행에 가지 못했고요. 그래서 박영구 구단 여기를 따내서 이제 박영구 구단의 생각은 상대가 팩감을 하나 사용을 해주면 그때는 이제 흑이 팩감이 없으니까 여기를 쉽게 몰아갈 수 있다 이 생각이었고요. 네. 그래서 서로 갈 길을 가면서 바꿔치기가 이루어졌습니다. 이제 중앙의 모양을 키워가는 작전이죠. 중앙을 대놓고 키웠다가는 백이 침입했을 때 단골말을 쫓기가 어렵다고 본 리시에나오 선수가 우변 쪽에 기대면서 이렇게 모양을 지켜가는 것은 행마의 흐름입니다. 계속 우변을 뭔가 엿보죠. 그런데 이때는 뭐 박영구 단도 대처를 잘 했어요. 두 점을 싹싹하게 버렸고요. 자, 그러면서 두 텀을 쌓았습니다. 네, 그 후에 이쪽을 모자를 덮어 씌웠는데 네. 이때만 해도 사실 좀 어렵습니다. 서로 어떻게 될지 모르는 국면인데 조금 시간이 지났을 때 네. 그리고 여기까지 갔을 때 이때는 백이 괜찮아 보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중앙 쪽의 뒷맛이 굉장히 고약해서 여기를 끊었을 때도 흑이 잊지를 못했습니다. 네. 실전 이제 뒤로 단수를 쳤는데 만약 이었다면 여기를 끊고 여기까지 다 선수죠. 흑이 반발할 수가 없고요. 그 상태에서 여기를 단수 치고 이렇게 는다면 흑이 수가 몇 수 없잖아요. 여기를 건너붙여 끊는 것은 장문입니다. 그럼 흑이 수상전도 할 수 없기 때문에 여기 나와야 되는데 계속 타고 나오다가 백이 이런 곳을 한 칸 뛰면 혹은 뭐 이렇게 두면 이건 뭔가 흑이 좀 걸릴 것 같은 그런 형태이니까 실전에 리시에나오 선수가 여기를 잊지를 못한 이유입니다. 자, 그래서 뒤로 단수를 쳐서 후퇴를 했고요. 근데 문제는 이제 아직도 뒷맛이 나빠요. 근데 박영구 구단 실전 너무 서둘러 간 것이 결과적으로는 좀 좋지 않았습니다. 실전 진행을 보시면요. 바로 여기 찔러 들어갔는데 네. 여기까지 하다가 결국 뒤로 왔습니다. 그러자 여기를 흑이 지켰죠. 물론 이제 이곳의 연타도 크긴 하지만 결과적으로 어차피 흑이 받아야 할 자리를 백이 손해수를 많이 보태주니까 여기서 집으로 좀 손해본 것이 아쉽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두는 것이 아니라 여기서 좀 더 전략적으로 대처했다면 어땠을까 하는 생각이 조금 듭니다. 뭐 예를 든다면 지금 장면에서 먼저 이 패가 날 것을 대비해서 팩감을 만들러 여기를 넣는다던가 네. 물론 뭐 나중에 어떻게 변화될지 몰라도 그 편이 좀 더 복잡하고 흑으로서는 껄끄러웠을 것 같아요. 실전은 다 결정을 지어놓고 넣으니까 이제 쉽게 리시아나오 선수도 이쪽을 받았고요. 네, 여기서 이쪽 단수 쳐간 것도 이제 리시아나오 선수가 패를 걸어가는 것이 좋아서 네, 이때는 형세를 장담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결과적으로 보면 네. 실전 여기를 두었는데요. 그래도 이쪽을 받는 게 좀 크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여기를 한 칸 띄어서 받고 어,
공간 자체는 상변이 훨씬 넓은데 네. 오히려 좌변이 더 컸을까요? 실전은 이제 여기를 살았으니까 여기를 잡았다는 의미죠. 아, 네. 실전을 보시면 네. 여기를 한 칸 뛰니까 패를 통해서 결국은 여기서 백이 팩감이 없어서 뒤로 후퇴할 수밖에 없었거든요. 네. 여기를 단수 쳤죠. 따내고 이렇게 됐습니다. 그럼 여기서의 그 백이 얻은 가치와 이쪽에서 잃은 것을 비교해 보면 이쪽에서 이런 게 좀 크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백진영에서 이만큼 살았으니까요. 네. 그래서 아까 상황에서 결과론일 수는 있습니다만 이 장면에서 여기를 한 칸 띄고 흑도 한 칸 띄고 이런 개가였다면 과연 누가 이겼을지 좀 궁금합니다. 어쨌든 실전은 졌기 때문에 네. 좀 더 이 형태에 대한 아쉬움이 남네요. 하지만 흐름은 뭔가 그 전에 여기에서 수를 제대로 내지 못하면서 좀 넘어간 느낌은 있습니다. 결국 실전은 이렇게 처리가 되면서 단수를 쳤을 때 먼저 이제 이쪽을 살려 나온 것도 좋았고요. 다 정리가 되고 나서 여기 이으니까 네, 여기서는 박영훈 구단이 끝내기 해서 분투했지만 결국 여기서는 좀 차이가 벌어진 그런 국면이 되었고 네. 박영훈 구단이 중반전의 중앙 쪽 접전에서의 아쉬움이 남는 한 판입니다. 아, 네. 자, 오늘 박정환 구단과 실컷 4단의 대결, 박용 구단과 리신하우 7단의 대결을 함께 보셨는데요. 꼭 결과가 그렇게 나와서가 아니라 박정환 구단은 승리를 거뒀잖아요. 실컷 4단의 단점이 보였던 바둑이었던 것 같고 리신하우 7단은 장점을 발휘한 바둑이 된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전반적으로 보면 박영훈 구단의 바둑은 계속 좀 만만치 않은 그런 삿바 싸움에서 결국은 중반에 박영훈 구단이 무너졌고요. 박정환 구단은 그 무결점 바둑이라는 별명답게 오늘 바둑은 정말 무결점으로 완벽한 승리를 거머쥐었기 때문에 내일 있을 3국의 전망을 밝히고 있습니다. 네, 제3회 몽백카페 세계바둑 오픈 준결승전 스코어 함께 보시겠습니다. 네, 준결승 3번기 결국 3구까지 갑니다. 네, 이제는 뭐 서로 배수의 진을 치고 뒤로 물러설 수 없는 한판 승부가 남았고요. 바로 내일 펼쳐지니까요. 많은 응원 부탁드립니다. 자, 최근에 10번의 세계대회가 있었는데요. 준결승 성적 함께 보시겠습니다. 네, 전체적으로 보면 4강에 이제 중국 선수가 3대1로 많거나 아니면 한중이 2대2인 경우가 거의 대부분입니다. 근데 네. 아쉬운 것은 이제 지금까지 진행된 대회에서 지난 몇 년간은 최종 우승을 이제 중국이 가져간 경우가 많았죠. 네. 4강에서 한국 선수가 중국 선수에게 많이 패해 왔었고 지금 이번 몽백카페 같은 경우에는 사실 박정환, 박영훈이라는 이름값은 셰커, 리시아나오를 압도하기 때문에 굉장히 기대를 모으고 있고 내일 있을 3국에서 큰 힘을 내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네, 이 4강까지는 한국 선수들의 이름도 굉장히 많이 보이는데 결승에서 좀 적었습니다. 굉장히 아쉬운데요. 이번 몽백카페 세계바둑 오픈 자 4강전에서 한국 선수들이 결승에 진출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자, 이제 마지막 한 판만을 남겨놓고 있는데요. 자, 3국의 관전 포인트 짚어주시죠. 일단 뭐 관전 포인트라 하면 내용적인 부분보다도 특히 중국 선수들, 어린 선수들에게는 일생일대의 승부 아니겠습니까? 네. 이런 상황에서 과연 평소의 기량을 얼마나 발휘할 수 있을지 그리고 박정환 구단과 박영훈 구단도 더 이상 물러설 수 없는 그런 한판 승부에서 두 선수가 어떤 내용을 보여줄지 그 자체만으로도 그냥 관전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마지막 판 3구 이 굉장히 노련미가 중요해 보이는데요. 박정환 구단과 박영훈 구단 경험 면에서는 많이 앞서 있습니다. 잘 해내리라 믿고요. 3국도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제3회 몽백카페 세계바둑 오픈 준결승 3번기 제2국의 중계는 여기서 마치고요. 3국 바로 내일 이어집니다. 내일도 많은 시청 부탁드리면서 저희는 역천 인사드리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